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콤뷰. 안녕, 나는 이브야. 안녕, 나는 루시야. 오늘 우리가 소개할 작품은 이성민, 이희준, 공승연 주연의 핸섬 가이즈야.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참고 부탁해. 먼저 30초 줄거리부터 소개해줄게. 험상궂은 외모 때문에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첫인상을 남겨주는 남자 둘, 이성민과 이희준. 꿈꾸던 유럽풍 드림하우스에서 새 출발을 시작하는데 이사 첫날부터 동네 경찰 박지환과 이규형의 특별 감시 대상이 되고 물에 빠질 뻔한 공승연을 구해주려다 오히려 납치범으로 오해받는 상황이 생기는데 한편 공승연을 찾으러 온 불청객들을 시작으로 지하실에 봉인되어 있던 염소 귀신이 깨어나며 불길한 기운이 집안을 둘러싸고 왜 다들 우리 집에서 죽고 난리야. 살벌하게 터지는 코미디 핸섬 가이즈.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 루시는 어떻게 봤어? 나는 재밌게 봤는데 주변에서 약간 이거 너 추천해? 라고 물어보면 볼 영화 없으면 봐 라고 추천해 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꼭 봐야 돼 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 영화였어. 왜냐면 내가 개인적으로는 살인이나 호러물 같은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꼭 보라고는 얘기 못할 것 같아. 리브는 어땠어?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서운데 재밌다? 이게 가능. 맞아. 그래서 나는 본다. 웃음이 저항 없이 터지다가도 나같이 겁 많은 쫄보는 벌벌 떨면서 손으로 눈 가리고 봐야 했던 영화였어. 이게 요즘 유행하는 단짠단짠인가? 상어로 챌린지? 맞아. 관람평을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B급이 되려면 수준 높은 A급 연기와 연출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병맛인데 탄탄해. 이게 맞나 갸웃거리는데 흠잡을 데가 없는 연기와 구성이었어. 진짜. 우리 극장 사람들 전부가 러닝타임 내내 빵빵 터지더라고. 루시가 볼 때도 그랬지? 주변에서 다 진짜 웃음이 팡팡 터졌어. 계속. 그치? 그래서 색다른 코미디를 원한다면 난 추천해. 두 번째 키워드 인물 분석. 루시는 어떤 인물을 선택했어? 나는 이성민 배우를 선택했는데 옛날부터 많이 봐왔던 배우기도 했고 익숙했던 배우라서 조사를 하게 됐어. 이 이성민 배우는 1968년생이고 올해 55살이시더라고. 그리고 경북 봉화군 출신이라서 그런지 영화에서 기똥차게 경상도 사투리를 하더라고. 맞아. 출연했던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연기력이 입증됐다고 생각했어. 나는 박지환을 선택했어. 박지환은 1980년생으로 만으로 43살이야. 얼마 전에 박지환 씨가 유퀴즈에 출연한 영상을 봤는데 나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 박지환 하면 자연스러운 생활 연기잖아. 그치. 근데 이 박지환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의 경지에 도달한 거래. 박지환이 배우 지망생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방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셀프 오디션을 본 적이 있대. 근데 연기하는 게 너무 티가 났다는 거야. 자기가 감독이라도 자기를 안 뽑을 것 같았대.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막걸리를 사와서 잔뜩 마셨는데 깜빡하고 카메라를 끄지 않아서 그 모습이 다 녹화된 거야.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자연스럽고 인간의 삶,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더래. 그때부터 이거다 하는 깨달음을 얻어서 오디션에 줄줄이 합격하기 시작했대. 너무 멋있지 않아? 너무 멋있어. 내가 진짜 본받고 싶은 마인드인 것 같아. 그치?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맞아. 인간적으로도 매력 있는 배우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어. 그럼 이성민 배우의 주요 필모그래피를 간단하게 소개해주겠어? 이브 혹시 얼마 전에 종영한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봤어? 앞에 잠깐 보다 말았어. 아 그래? 잘생긴 송중기 배우님이 나오시잖아. 맞아. 송중기만 보고 껐지. 근데 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또 명대사를 남겼어. 응. 뭔지 알아? 아니? 내가 연기를 잘 못해가지고 따라는 못하겠는데 내 순양의 진앙철이다. 들어봤어? 아니? 이거 엄청 유명한 명대사거든. 그래서 이 명대사를 남기고
쓴양그룹이라는 그룹의 회장 역할을 맡았었어. 회장님 역할을 맡았구나. 여기서랑 완전 다른 역할이네. 완전 다른 역할이어서 음. 매번 새로운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할 때마다 연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 와, 대단하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야. 혹시 봤어, 이부도? 서울의 봄 봤지. 봤지. 이때 육군 참모총장 역할을 맡았는데 혼란해진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인물로 나왔었어. 그래서 그때도 한번 연기력에 반했었는데 이번 핸섬 가이즈의 연기도 정말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 맞아. 나는 박지환 배우 필모그래피를 소개해줄게. 사실 박지환 배우를 장이수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는 관객들도 굉장히 많을 맞아. 거야. 나도 장이수가 본명인 줄 알았어. 그치? 장이수는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박지환의 배역 이름이었어. 2017년에 범죄도시를 시작으로 이 박지환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거든. 이 영화에서 박지환은 찰진 조선족 억양과 표정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겼어. 진짜 조선족 아니야? 라는 반응도 있었다고 해. 가장 최근의 시리즈였던 범죄도시 3에서도 장이수 역할로 핫했잖아. 맞아. 이번에는 극중 캐릭터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말해볼게. 나는 이성민 배우가 이 영화에서 외모지상주의를 실감나게 연기했다고 생각해. 특히 시작 부분, 도입 부분에서 마트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공승연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었고 밑에서부터 찍는 샷을 해서 중압감을 주는 이미지를 보였던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강아지가 처음 등장하는 씬이었는데 그때도 그랬고 또 공승연 친구들을 만났을 때나 공승연이랑 이희준 사이를 질투하는 사이에 공승연 친구들이 뒤에서 염탐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사이코패스 같았던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연기력이 실감났고 기똥찼던 것 같아. 이게 강아지랑 또 대비되면서 맞아. 더 무서웠어. 나도 처음에는 나쁜 사람인가? 그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극 중에서 박지환은 외모만 보고 이희준이랑 이성민을 범죄자일 거라고 낙인 찍었던 그 장면이 나는 생각나. 맞아. 자기가 대단한 수사가라도 된 마냥 얼굴만 보고 저 사람들 틀림없이 전과자일 거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잖아. 이게 이 영화의 제목인 핸섬 가이즈의 어떤 이면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어. 세 번째 키워드 시사인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볼게. 한국에도 이런 장르가 헐리우드식 블랙 코미디물에 출연. 이 영화가 이 기존의 코미디물이랑은 다르게 병맛, 웃음, 잔인, 스토리, 거기다 날 것 등 여러 요소를 혼재한 미국식 블랙 코미디 장르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신선한 영화에 대해서 한국 영화사에서의 코미디 장르로서의 평가와 비평 어떻게 봤는지 한번 얘기해볼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외국에서만 유행하는 장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넷플릭스에서만 자주 봤던 장르 같아. 대표적으로 브레이킹 배드 들어봤어? 그게 시리즈 아마 5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브레이킹 배드처럼 블랙 코미디 장르가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먹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바심을 가지고 봤던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도 이성민 배우랑 이희준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줘서 이 장르를 잘 살린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블랙 코미디 장르가 우리나라에도 정착돼서 새로운 장르로 K 콘텐츠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 이분은 어떻게 생각해? 기본적으로 이게 코미디 영화잖아. 근데 이것저것 독특하게 섞였다. 그치. 이런 느낌이 들었어. 알아보니까 이 작품이 외국 영화의 리메이크작이라고 하더라고. 영화 커터 앤 데일 vs 이블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원작도 B급 코믹 호러 영화 느낌의 작품이라고 해. 이 작품을 리메이크하다 보니까 핸섬 가이즈도 코믹 호러 스타일 영화가 된 것 같아. 맞아. 영화에서 5명의 악인이 죽잖아. 근데
5명이나 죽어야 했을까? 실제 죽어 마땅한 악인인가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기에 대해 얘기해볼까? 그러게 나도 5명이 차례대로 죽는 걸 보면서 굳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여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죽음을 재미로 승화시킨다는 게 나는 아직도 이해가 잘 가지는 않아. 근데 이게 어쨌든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의 특성이니까 그래도 이해하려고는 노력하고 있는데 반면에는 너무 호러물적인 요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스테리극의 느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코미디적인 요소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다 융화가 된 느낌이라서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긴장하고 안도하고 긴장하고 안도하고 이래서 꿀렁꿀렁거리는 느낌을 가지면서 영화를 봤어. 이브는 어땠어? 이게 융화가 되니까 괜찮다. 오. 나는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 그치. 아니 코미디라고 하더니 왜 자꾸 사람이 죽어. 맞아. 그것도 죽는 것도 엄청 잔인하게 맞아. 죽잖아. 피 튀기고. 손으로 눈 완전 꽁꽁 가리고 봤어. 나도. 나는 조금 다르게 5명 다 죽일 필요는 없었다고 봐. 우선 공승연 친구들 무리에서 성빈이가 주동자잖아. 성빈은 본인의 스마트폰을 필사적으로 사수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안에 마약을 하고 골프 치는 사진과 영상, 또 공개되면 곤란해지는 본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기 때문이었어. 그치. 이게 현실에 비춰보면 또 생각나는 핸드폰이 하나 있는데 나도. 그 유사 황금폰이 아닐까 싶은데 나도 그거 생각했었어. 맨 그치? 처음에. 유사 황금폰 소유자인 성빈이와 거기 연루된 인물들만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도 되지 않았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박지환은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나도. 의미 없게 죽은 것 같아. 물론 처음에 외모만 보고 이성민이랑 이희준을 범죄자라고 오해하긴 했지만 그거 이외에는 경찰이라는 본인 신분에 최선을 다한 거 아닌가? 맞아. 보라도 물론 공승연에게 못할 짓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잖아. 그래서 살짝 의문이 들었어. 그나저나 현실에서 이런 권선징악이 실현되어야 할 텐데 아쉬움이 남더라고. 근데 나뿐만 아니라 이브도 그 황금폰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생각해냈잖아. 그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관객들도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이 감독님께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인지하고 넣었을까? 내 생각에는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생각해. 그치.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이런 소재들을 컨텐츠에 넣으면은 그치.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런 거 같았어. 이 영화에서 크게 다뤄볼 만한 사안이 외모 지상주의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런 현상이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아. 극중에서는 이성민과 이희준의 소위 험상궂은 외모를 보고 오해를 받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또 경찰 박지환과 공승연 일행이 외모만으로 나쁜 사람으로 대하는 불편한 진실, 또 공승연 외모만 보고 여행에 동행을 시켰는데 실상은 친구로 여기지 않는 장면들도 있었고, 근데 이런 현상들이 비단 영화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현상이잖아. 이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 진짜 이 외모지상주의가 너무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만연한 사회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 영화의 주제는 이브가 언급해준 것처럼 외모지상주의인 것 같아.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의 모든 면을 판단하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있을 때 친구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왜 한국 사람들은 쌍꺼풀 수술을 해? 이 여자들은 왜 쌍꺼풀 수술을 해?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맨 처음에 듣고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외모지상주의의 폐해가 아닐까 싶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반성하게 된 점은 작년에 있었던 일이지. 칼부림 사건이 있었잖아. 근데 그 칼부림 사건 이후에 내가 사람들 외모만 보고 피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 자신 스스로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조심을 무서울 하게 수 된 것 있지, 같아. 근데. 근데 공감하긴 그러면 안 해. 되지. 아 근데 캐나다에서는 쌍수를 안 해?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형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아 쌍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성형 수술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적다 상대적으로. 그치. 그래서 오 신기하다. 우리나라의 외모지상주의를 거의 1시간 동안 교수님께서 비판을 하신 적이 있었어. 아 정말. 그래서 그 정도로 K-뷰티의 이점이긴 하나 안 좋은 그런 이면도 있네. 인식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재밌다. 근데 우리가 방송 일을 하잖아.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외모랑 직결되는 그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직업군이잖아. 근데 나는 이 업계에 와서 처음으로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 나도. 물론 그 전에도 컴플렉스는 있었지. 근데 이런 부분을 노골적으로 지적을 받고 고쳐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 특히 다이어트. 맞아. 아니 근데 루시는 살 뺄 데가 어디 있다고. 아니 그렇군. 가령 나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 피부톤을 더 밝게 하면 좋겠다. 눈알에 점이 있다. 아 진짜? 별의별 피드백을 진짜 맞아 다 듣는 것 같아. 눈알에 이걸 하다 보니까 점을 빼면 좋겠다. 눈알에 점을 뺄 수가 있어? 그런 시술도 있대. 대박이다. 대박이지. 아직 빼진 않았는데. 아니 위험해. 이런 지적들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 눈알에 점 있다고 밥 못 먹어. 내 말이. 근데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대놓고 외모 평가를 받는다는 게 정말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더라고. 맞아. 사실 외모의 우열이 능력의 우열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거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면서도 우열을 나누고 차별까지 일삼잖아. 맞아. 내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 몇 가지 가설 중에 하나가 인류 문화의 발전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이 두뇌의 발달이 충분히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가설이 있더라고. 단순히 외모가 생김새만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표정, 인상 같은 것들도 포함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외모가 그 사람의 외면적 정보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정보를 투영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더라고. 진짜? 처음 들어봤어. 신기하다. 개인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김새를 가지고 선입견을 갖고 차별하는 것은 반대를 해. 근데 극 중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성민이랑 이희준은 사실 표정이랑 말투부터 너무 무섭잖아. 그 경찰 역할을 맡았던 박지환과 첫 대면 씬에서 감독이 연출을 일부러 한 것 같은데 강아지 봉구가 이희준을 칼 타가지고 맞아. 이희준이 간지러움을 참는다고 얼굴이 일그러졌던 장면이 있었거든. 근데 그런 말투와 표정이 이 전과자라고 추정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해. 맞아. 그래서 나는 이 단순히 외면만으로 우열을 나누는 외모 지상주의에는 반대를 한다. 하지만 이 표정과 말투 등 후천적인 외모는 우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맞아.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면은 정말 표정과 분위기에서 다 드러나잖아. 맞아. 우리도 그런 향기로운 사람이 되자고. 너무 감동적이다. 마지막 키워드 드르륵 탁. 루시는 어떤 장면이 가장 웃겼어? 혼자 영화를 보러 갔었거든? 근데 이렇게 혼자 영화 보면서 빵빵 터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설거지 하는 씬 기억나? 거기서 공승연이랑 이희준이 서로 설거지 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 맞아. 그때 듣기 좋은 음악이라고 해놓고서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쭈르륵 보다가 설거지 할 때 들으면 좋은 음악이라고 적혀있는 테이프를 꺼내서 딱 틀면서 춤을 추는데 나는 뮤지컬 보는 줄 알았잖아. 라라랜드인 줄 알았어. 아니 너무 춤을 잘 추는 거야. 그 점이 정말 재밌어서 빵 터져서 웃었던 것 같고 그게 더 재밌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밖에 있는 상황이 엄청 긴박한 상황이었어. 맞아.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밖에서 보면서 그 장면을 정신과적인 용어를 섞어가면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서 더 스톡홀름 신드롬. 맞아 그거 좀 더 대비가 되면서 더 해학적인 요소가 첨가됐던 것 같아. 맞아. 나는 공승연이 처음 잡혀왔을 때? 구조됐을 때. 처음 구조됐을 때 완전 두꺼운 침낭에 쌓여서 침대에 막 애벌레처럼 누워있잖아. 근데 그게 너무 웃겼어. 맞아. 그걸 보고 공승연 무리는 또 이희준, 이성민이 나쁜 짓을 한 줄 알잖아. 맞아. 그랬지. 너무 재밌었어. 지금까지 우리는 핸섬 가이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콘바!